기편한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4월 2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거의 뭐 52주 최저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전기차가 빨리 본궤도에 다시 좀 올라가야 될 텐데 투자하신 또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셔서 제 마음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투자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거죠. 항상 우리는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감정을 좀 많이 배제해서 여러분의 투자 성적 조금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 4월 23일 화요일 순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뉴스 정리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 이야기, 또 홍춘욱 박사님 오늘 또 나오시는데요.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 그리고 조금 더 지금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여러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미국 증시 살짝 올랐고요. 살짝보다는 조금 더 올랐죠. 그래도 꽤 올랐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상승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차트 좋아하잖아요. 장 초반에 조금 눈치 보다가 쫙 올리면서 네. 뭐 후반에 좀 빠지긴 했지만 뒷심을 좀 발휘하는 그런 그 뉴욕 증시가 딱 되고 나면은 이제 코스피가 좀 연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다우존스가 0.6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11%, S&P 500은 0.87%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그 뉴스는 없었어요. 매크로하게 크게 뉴스가 된 건 없었고,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한 지정학적 위험이 조금 약해진 점, 그리고 이제 그 뭐 AI 관련한 회사들이 되게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사실 AI 관련한 회사들도 특별히 악재가 없는데 좀 빠졌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재가 좀 있었던 거는 테슬라가 좀 악재가 있었는데, 그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그 독일과 중국에서 모델 3 차량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좀 보도가 나오면서 2,000불인가 왜 인하했죠? 예, 그 인하를 좀 하면서 또 이렇게 주가가 좀 약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 테슬라가 이게 그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경쟁을 치열하게 했을 때 가격 인하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회사다. 라는 점이 오히려 테슬라의 강점으로 좀 꼽혔었는데, 이게 좀 인하를 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그 테슬라 유저들 사이에서도 아니 내가 샀던 것보다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테슬라 유저들도 내가 예전에 사긴 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게 나중에 가격이 좀 떨어져도 나는 그렇게 아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조금 불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개인에 대한 비판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좀 자율주행차에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나오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악재라고 불렸던 부분들이 이전에 테슬라 주가 좋을 때는 되게 호재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 참 주가가 떨어지니까 기존에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를 지금은 좀 악재로도 설명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여전히 테슬라는 뭐 기술적으로 다른 자동차 회사와 비교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 SDV 기반이라든지 자율주행차의 그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자율주행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뭐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하면은 좀 시니컬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제도적으로도 좀 안 돼 있는 게 있고, 근데 현재 그 꼭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주행 보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신경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운전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 가장 앞선 회사죠.
예. 네. 근데 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앞서 있긴 해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조금 더 그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뭐 GM도 우리나라에서 파는 쉐보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슈퍼크루즈 같은 거 훨씬 더 뛰어난 기능들이 좀 들어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비슷한 뭐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우리나라 예. 그 교통 환경에서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그냥 뭐 차선도 넓고 뭐 이렇게 주차 자리도 좀 편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환경이.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슬라 그 도심 주행하더라도 편하긴 편해요. 비교죠. 네, 신경 써야 될 거가 좀 많긴 하겠지만 네. 이제 편한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주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그쵸. 또 지금 악재로 얘기했던 것들을 호재로 네.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여튼 테슬라 좀 많이 빠졌고 다만 다른 뭐 나스닥 주요 종목들은 좀 많이 어제 상승을 했고요. 예. 자, 그럼 이제 뉴스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와, 요 뉴스가 인터넷에 뭐 난리더라고요. 좀 뭐 하이브. 내용 좀 길어지면은 그냥 이 뉴스 계속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이브가 어제 주가가 8% 가까이 빠졌어요. 이제 하이브가 뉴진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고 한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고 뭐 해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추정이 아니고요. 네. 거의 다 그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 해임 시키는 게 예. 네. 이제 뭐 가서 감사를 해가지고 뭘 한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증거도 지금 다 확보를 한 것 같고 네. 감사를 해서 이제 이거를 뭐 표현을 압수수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회사 대표가 회사 직원의 그 회사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는 압수수색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그냥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쵸. 회사에서.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내용들을 다 이제 확보를 한 것 같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 쪽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민진 대표가 그 어도어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은 이 구조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 하이브가 레이블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80%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20%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자회사를 하나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이제 공동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된 건 그런 건 아니고 회사를 그냥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한테 이제 성과보수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주식 옵션을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주식 옵션을 줌으로써 그 민희진 대표가 자기의 콜옵션을 행사해서 18%의 주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임직원한테 스톡 옵션을 줬더니 그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뺏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 어도어는 사실상 100% 자회사랑 같은 거예요. 그 주식은 이제 성과 보수로 준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하이브의 어떤 계열 회사 그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좀 뭐가 좀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빅히트 뮤직이라고 있잖아요. 빅히트. 예. 원래 그게 이제 저 방시혁 대표가 이제 하던 거 아니에요? 그 전신이죠. 하이브 전신. 예. 그러니까 요게 그 BTS가 소속돼 있는 데가 빅히트고요. 여기에 이제 그 소스 뮤직. 여기가 르세라핌이 있는 데입니다. 르세라핌, 안티프레즐. 예. 그리고 이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뭐 요런 데가 세븐틴 인기 많다던데. 그런 데고 빌리플랩이 엔하이픈 있는 회사고요. 엔하이픈. 어도어가 이제 뉴진스가 있는 뉴진스, 회사입니다. 하이보이. 예. 슈퍼샤이. 네, 그러면 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가는가? 그냥 빅히트에서 그냥 다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이브 밑에 다 그룹도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이브에 있어도 되죠. 뭐 굳이 자회사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구조를 가져가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생각해 보면 SM 엔터테인먼트의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PD가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의 어떤 재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아티스트라는 건 꼭 가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듀서도 어떤 재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뭔지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감각적인 측면이 좀 그렇겠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SM의 불만은 그 이수만 총괄 PD가 정말 이 앞머리의 각도까지도 다 컨트롤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 이수만 총괄 PD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앨범을 만들거나 아티스트를 육성할 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뭐 맨날 그 앞머리 다 챙겨주면서 막 100명, 1000명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멀티레이블이라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근데 그 독립성이 너 독립적으로 해.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저한테 방송 편하게 진짜 권 기자 취재한 얘기 그대로 다 해도 돼. 그리고서 끝나면서 근데 너 요새 너무 맘대로 하는 것 같다? 이러고 가시면 네. 그러니까 제가 독립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아예 회사를 독립시켜서 네. 이거를 네가 정말 재량껏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레이블을 멀티로 만드는 구조가 우리나라 엔터 산업의 몇 세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현재에서는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불려요. 그러면 그 자회사들의 레이블들이 그 어떤 창의적으로 엔터테이너들을 키우고 그러면은 그 위에서 지주사가 투자를 하거나 플랫폼을 만들거나 여기서 기획 어떤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좀 독창적인 구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그럼 80% 대주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독립을 뒤집어. 시키냐 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랬을 때 이제 하이브에서 이제 그 수집했던 내용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민희진 대표가 이제 외부 투자자들을 만나서 네.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80%의 주식을 사도록 하려고 했다. 하이브가 안 팔면 되잖아. 그쵸. 거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야 하이브가 안 팔면 그만인데 그게 말이 되냐? 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특징인데 네. 제일 큰 자산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기계 설비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기계는 마음이 없는데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 마음이 뉴진스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뉴진스는 뭐 굉장히 능력 있죠. 능력이 있죠. 그리고 어도어에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면 뉴진스인데 여기서 80% 예를 들어서 민희진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입니다. 만약. 네. 그러면은 만약을 얘기하기 전에 민희진 대표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고서 만약을 말씀드릴게요. 민희진 대표 쪽 입장은 뭐냐면 그냥 생각해 보면은 아니 계열사 대표가 그 주식도 없으면서 그걸 회사를 통으로 딴 데다 갖다 팔아먹겠다고 하니까 뉴진스 네가 키웠으니까 그거 빼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민희진 대표의 설명은 뭐냐면은 여기가 그 이제 하이브의 그 아까 자회사 중에 빌리플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신인 걸그룹 아일릿을 데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아일릿 데뷔했잖아요. 예, 근데 아일릿을 네. 직접 프로듀싱한 사람이 방시혁 의장이에요. 방시혁 의장이 아직도 해요. 예. 근데 민희진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건 뭐냐면은 뉴진스 표절 아니냐. 약간 비슷하긴 하죠. 예, 스타일링, 안무, 뮤직비디오 이런 게 뉴진스하고 너무 비슷한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좀 하지 말아라. 이거 똑같이 하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그 나와 뉴진스가 만든 어떤 IP인데 이거를 왜 다른 계열사에 있는 아일릿을 똑같이 따라하냐. 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뭐 불만을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불만을 얘기하니까 자기를 자르는 거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해가지고 나를 자르고 경영권 탈취는 무슨 경영권 탈취냐? 80% 지분까지는 어떻게 경영권을 뺐냐? 그러게. 그렇게 이제 민희진 대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도적인 측면하고 감정적인 측면을 좀 분리를 해서 볼게요. 예.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 뭐 민희진 대표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표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냥 이사회 소집해서 해임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굳이 싸운다는 표현이 안 맞죠. 어울리지도 않고, 예. 네,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민희진 대표의 어떤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냐면은 그 여기서 이제 아까 사람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뉴진스. 네, 이게 만약이라는 말씀 되죠. 만약. 네. 이거는 이게 뭐 추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 이게 실제로 민희진 대표가 그렇게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냐면은 하이브에서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뉴진스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너네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리가 멋진 팀을 해서 세계적인 뭔가 IP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매력을 만들었는데 이걸 저런 식으로 그냥 다 뺏어가 버리면 우린 뭐가 되냐. 그리고 너네 이렇게 해서 저거는 방시혁 의장이 직접 키우는 거고 너네 이제 팽당한 거다. 아, 뉴진스 팽하면 안 되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뉴진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네. 만약에 어도어라는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80%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절대적인 자산이 뉴진스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뉴진스가 만약에 그 방시혁 의장한테 반기를 든다. 그럼 이제 80% 지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분을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만을 위해서 올인해 줄 수 있는 우리만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자. 아, 그렇게 이제 갈 수도 있는 걸 이제 걱정한다는 그걸 거잖아요. 걱정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다른 회사가 표절을 한 거면은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여긴 같은 회사잖아요. 같은 회사의 다른 계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목적 이 멀티 레이블과 창의성 존중이라는 엔터 산업의 특성 때문에 이거를 계열사로 나눠준 거지 사실상 같은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표절이라는 건 별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감정이기 때문에. 아, 그 뉴진스 그러니까 결국 어도어라는 회사, 그러니까 하이브 밑에 있는 어도어라는 레이블은 핵심은 하여튼 뉴진스 예. 그리고 미니진 뭐 이 정도일 텐데 그 뉴진스가 만약에 미니진도 아니죠. 뉴진스죠. 뉴진스인가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뉴진스가 아 이제 하이브랑 나 일을 못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이 하이브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걱정한다는 건데 그리고 근데, 또 이게 만약에 뉴진스가 네. 뭐 그냥 미니진은 나가고 뉴진스는 그냥 안 나갔다고 치더라도 뭐 태업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태업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아이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성상 7년 이상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면 7년이 지나면은 아이돌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함께 갈 것인가 옮길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이 두려운 거고 또 하나는 팬덤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뉴진스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팬덤이 완전히 또 그렇죠. 마음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주주 서한을 보낼 때 팬 커뮤니티를 먼저 거쳐서 보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주주 여러분에게 뭘 보낼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경영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 여러분에게 이렇게 환원을 하겠습니다. 요런 레터를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팬들이 보면 우리 아티스트를 가지고 쫙쫙 뽑아먹어서 돈을 저렇게 벌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아티스트 보약이나 사줘 이놈들아. 이게 팬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써가지고 우리 아티스트들 잘해주라고 하는 거지. 듣도 보도 못한 주주들한테 주라 그러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아니 근데 그 예를 들어 하이브에서 만약에 그 어도 레이블이 있고 예. 그 어도 레이블에서 그 미니진 대표랑 저 뉴진스 멤버들 다 나갔다 쳐요. 예. 그래서 그들이 뉴진스란 이름은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뉴진스가 불렀던 노래도 못 부를 거 아니에요. 나가서 예. 새로 뭘 다른 걸 만든다 치더라도 예. 예. 그게 과연 뉴진스만큼의 파워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겠죠. 그거는 그렇긴 한데 네. 요런 상황에서 지금 정프로님은 굉장히 좀 냉정한 평가를 해주신 거고 네. 이거를 성공시킨 사람 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은 네. 하이브는 돈 내준 사람이다. 음.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 왜냐하면 그 정도 규모로 나에게 투자를 해주겠다는 사람은 좀 있었다. 그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가 뽑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와 너희들이 만든 거지. 저 정도 돈 내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사실 뉴진스 정도로 잘 될 수 있다면 돈이야 얼마든지 내줄 수 있죠.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이면 민희진 대표가 다른 데 나가서 그냥 새로 그룹 만들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내가 키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너와 내가 만들었고 그 정도 돈 될 사람 얼마든지 있다는 판단이라면 다른 데서 얼마든지 지금 이제 성공한 그 궤적을 보면 투자 누군가가 해주실 거고 그럼 민희 대표는 또 새로운 뭐 걸그룹 멤버 뽑아갖고 또 자신의 그 창의적 아이디어로 잘 하면 되잖아. 내가 지금 해놓은 건 네? 해놓은 건 지금 해놓은 거? 예. 아 근데 그게 민진 대표 판단에는 이게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점점 감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취재하면서 좀 들었던 얘기인데 그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쓸데없는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 돈 쓴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민희진 대표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렇게 그 뭐야 특별히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하이브가 무슨 뭐 게임 산업을 한다는 둥 무슨 플랫폼을 한다는 둥 뭐 전부 상거래를 한다는 둥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좀 이익률이 너무 낮다. 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저렇게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거 진짜 감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진짜 힘들게 얘들아 우리 이게 힘들게 우리가 진짜 돈 벌고 있지 않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정말 쉴 시간도 없이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기껏 하는 게 저 게임만 산다고 뭐 한다고 그러고 전자상 거래한다고 돈 다 까먹고 있다고. 그게 뭐냐 이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하이브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이제 불만이 워낙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에서는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다른 회사들한테 막 좀 투자 알아보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제 내보내는 수순을 이제 밟고 있고 민희진 대표는 여기에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고 요 정도 맞나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이게 굉장히 엔터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LG 화학 이 화학업을 통해서 배터리에다 돈 계속 썼거든요. 그러면 화학 쪽에서는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가 번 돈을 왜 저기다가 적자 나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걸 갖다 쓰냐. 그리고 배터리가 잘 되잖아요. 그럼 지금 화학은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사실 엔터 산업 입장에서 근데 지금 거기서 뭐 그 화학 공장이 배터리 공장한테 뭐라 그러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엔터 산업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그 작년에 피프티 사태에서 보듯이 이렇게 엔터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리스크, 그 투자를 할 때 보더라도 생겨날 수 있는 그 리스크 부분이 이번에 하이브에서 봐야 되는 그 포인트가 아닌가. 이게 다른 뉴스들 뭐 이렇게 연예부 뉴스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점점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과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 엔터 산업에서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진스 뉴스가 조금 길었네요.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어제 좀 취재한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뉴스는요.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3차례 공론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는 거는 사회적 대립이 굉장히 첨예한 이슈 같은 경우에 대표단을 뽑고 충분히 대표단한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설문조사를 하면 그 내용을 잘 모르고서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예요. 예전에 원전을 돌릴까 말까, 그리고 대학 입시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공론화위원회에 붙이기도 했었는데 국민연금도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거쳐봤더니 10명 중에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보험료율이 13%, 소득대체율이 50%, 더 내고 더 받는 안. 그리고 보험료율이 12%, 소득대체율이 40%,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그런 안을 붙여봤더니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60% 가까이 나왔다라는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그냥 미래 세대한테 보험료 부담을 다 지우자.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이 되는 2078년 이후에는 월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얼마요?
43.2%. 월 소득에? 예. 그러니까 내가 버는 거의 절반을 그냥 이 연금보험으로 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10세 이하. 그냥 하지 맙시다 이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오늘 앞에 뉴스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좀 그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 안대로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 그 1안하고 2안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내고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고 덜 받자, 막 이게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향후 누적 적자 차이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하기로는 2,700조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61년이냐 2062년이냐 비슷한데 네. 미래 세대가 부담을 느낄 부분은 차이가 2,700조에 달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에요. 근데 시민들의 판단은 그 미래 세대한테 넘기자라는 거였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거를 돈 내기 싫은 사람한테 돈 낼 거냐고 물어보는 설문조사라는 그 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느 정부 들어서도 뭐 마찬가지 얘기긴 한데 뭐 국민들 뜻이 중요하다. 뭐 국민들 뜻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를 방패 삼아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를 국민들한테 책임 미루는 거 이건 나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하기 싫은 일. 그렇지. 네. 어찌 보면. 네. 아니 그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득 벌어서 다른 세금도 막 엄청나게 낼 텐데 국민연금만 지금 절반을 내자고 하면 그럼 뭐가 남아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여기에 패널에 10대 이하는 안 들어가 있죠. 그렇겠지. 진짜 너무들 하시네. 이게 뭡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전부터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처음에 만들어진 구조 자체가 너무 이 젊은 세대들한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그러니 젊은 세대들이 저 기성세대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된 게 모든 부담을 그렇게 다 미래 세대들한테 떠넘기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세대 그 해 필요한 만큼의 연금 수준이 있다면 그 해 거치는 세금으로 그냥 거기서 딱 복지 수준 나누고 그 해 거치는 걸 끝내야지. 어떻게 미래 세대들한테 쪽 빨아갖고 현재 세대들이 그걸 다 가져가려고 합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연금 문제야. 문제 맞습니다. 처음 설계가 잘못된 건 뭐 그럴 수 있다. 그때 워낙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날 거고 뭐 그쵸.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그랬을 수 있죠. 그러면 빨리 그걸 바꿨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 욕 먹기 싫으니까 미루고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것도 그냥 여기저기 미루고 이 사람들이 참 몇십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 예측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쵸. 이미 10년 전, 20년 전 다 예측된 건데. 예. 이 사람들 말이야. 그리고 500명의 패널 구성도 소득 보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245명, 재정 안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172명의 비율로 구성이 돼 있었대요. 처음부터. 네. 그래갖고 왜 그렇게 구성을 했냐 그랬더니 그냥 일반 설문조사를 내보면 그런 식으로 비율이 나오니까 그렇게 구성을 했다. 이 사람들한테 하면 당연히 소득 좀 더 하는 걸로 하고 뭐 돈 덜 내는 걸로 하고 싶으시겠지. 이건 뭐 그게 이분들 욕할 것도 없죠 사실. 맞아요. 뭐 예.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나한테는 물어봐도 난 좀 더 받고 싶고요, 좀 덜 내고 싶은데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건 안 됩니다 진짜. 어떻게 우리 20대들을 그럼 뭐 우리나라에 살겠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애 더 안 낳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애 태어나면 이제부터는 야 월급의 반은 그냥 국민연금으로 내야 된다는데 애 낳겠습니까 이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안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요. 뭔데 제목만 얘기해 줘요. 제목 그게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요 연예계 산업 얘기 그리고 국민연금 얘기로 조금 뉴스가 길어졌네요.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죠.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